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 화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그런 시선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기습적으로 계엄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123 계엄은 초기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포연이 가라앉고 조금은 정리된 기분이 듭니다. 이번 한국 대통령의 계엄은 절차를 지켜서 수행되었고, 단 한 명의 생명 피해도 없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을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왜 계엄을 발동했지? 하는 생각으로 어리둥절해했던 국민들도 대통령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0, 20, 30 세대들이 일어나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며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에 진입했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일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수감되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는 하나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반중 정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반중공 정서인데, 그것이 반조선족, 반중국인, 반화교 정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을 지지하던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는지, 왜 미래 세대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조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그들이 계엄을 미친 짓이라고 규정짓는 것에는 아마도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강 작가의 소설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엄을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려면 우선 중국에서 있었던 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중공의 요혈 진압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맞겠죠. 천안문 사태는 자유, 민주, 반부패 등 중국의 정치 개혁을 요구했던 수많은 대학생, 지식인을 억압한 유혈 사태의 계엄이었고 피로 물든 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계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한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으면 그냥 조국인 중국에 가서 살라고 지적하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인지 부조화인 것입니다. 왜 조선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모순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일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앞세우기 좋아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동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조선족들이 민족의 역사에 죄를 지은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주제가 조선족의 6.25 전쟁 참전인데요. 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환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된 조선인들은 당시 국민당과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선전을 철석같이 믿고 남조선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를 등에 업고 북조선을 침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미제에 빼앗길 수 없다고 분기탱천하여 수십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청장년들이 너도나도 목숨을 걸고 전쟁에 지원을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회책하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북한에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막을 열었고 김일성은 공산혁명을 했던 수많은 다른 계열의 동지들을 숙청했습니다. 김일성의 독재는 3대 세습으로 이어져 2천만 동포들을 더 잔혹하고 철저하게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 동포들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 조선족들은 선배 세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가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조선족들이 북한 동포들을 많이 도와준 것은 도와준 것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역사적인 사건 하나만 떼어놓고 봤을 때 6.25 전쟁에 참전한 조선족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죠.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민족의 역사, 인류 역사에도 큰 오점을 남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말입니다. 조선족들 스스로도 6.25 전쟁에서 굉장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고작 100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5만 명의 청장년이 사망을 했고 수십만 명이 전쟁에 동원됐고 또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죠. 그 전쟁으로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주권을 얻고 토지를 얻었다고 했지만 토지는 곧 국가 소유로 돌아갔고 또 정치적으로는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에서 간첩 특무로 몰려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가족들 중에도 그런 투쟁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족들은 전쟁에 동원했던 조선족 공산주의 지도자들부터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언어 교육이 말살되고 있으며 조선족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통합하여 한국과 문화전쟁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 이주하여 100여 년을 살아오면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은 지키고 싶었고 한민족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조선족들은 왜 역사적 고비마다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해 왔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 사회가 공산주의 망령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앞세우기 전에 본인의 국가 정체성을 밝혀야 하고 또한 체제 정체성도 밝혀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 국민들의 이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중공, 반중국, 반조선족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왜 생겼는지 조선족들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인 국가이고 북한과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오는 체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살면서 선거가 무엇인지,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른 체제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반영이 되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닌 어떤 세력의 하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선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 역시 이런 위기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극악무도한 독재국가인 북한만 고국으로 남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자고 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조국혁신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주당과 같은 한국의 좌파 정당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가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북한 비슷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조선족들이 1950년에 중공의 선전선동에 속아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전쟁에 앞장섰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 개혁개방 이후에 발전한 대한민국의 무임승차에서 동포주의를 얻고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모렴치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족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중국의 입장에 서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시작된 후 3월 13일 만주의 용정에서도 반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1919년 봄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벌였던 반일 시위는 외세를 반대하고 독립을 갈망하는 시위였습니다. 그런 시위에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들도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내일 있게 되는 3.1운동 집회는 중공 북한 공산 세력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의지를 담은 집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한국공무원 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과 역사정치평론가 그라운드 씨의 영상을 소개합니다. 조선족 여러분은 공중파 방송이나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내는 뉴스와는 다른 시각으로 상식과 진실을 쫓는 영상들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족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을 풀듯이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떠밀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동원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제한조선족 여러분들이 부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나왔어. 왜 고관 걸고 나왔다고? 대통령 못 나오면 그때는 국민이 좋아할 거야.